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항상 잘 지내시죠? 어제는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를 제가 주최했고 또 많은 사회적 해법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국회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튤립도 빨갛게 피었고요. 할미꽃을 비롯해서 많은 꽃들이 우거졌고 또 국회 건물에는 푸른 그런 실록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부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주제는 국회 전쟁터 아닌 일하는 곳이 돼야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고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재헌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까지 국회는 20회에 걸쳐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했습니다. 지금은 300명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난장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다시 말해서 신속 처리 법안 지정에 반대하면서 이것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태우는 데 대해서 결사항전하겠다라면서 국회에서 밤샘 농성 담요를 갖다 놓고 잠을 자면서 저항하고 있고요. 또 이에 핵심적인 그 정당이 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내부가 완전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법안은 처리돼야 되는 것이죠.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 정치개혁, 또 경제 관련된 일자리 법안들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국회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실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80여 명이 국회의장실에 몰려갔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난입해서 국회의장을 움직일 수 없게 사실상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의 절차와 관련되는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내보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80명이 몸싸움을 하면서 국회의장에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과거에 치열하게 몸싸움이 있었던 국회를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동물 국회라고 불렀습니다. 동물처럼 여야 간에 서로 싸우고 어떤 때는 서로 간에 육박전을 펼치고 폭력이 벌어지기도 했죠.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실망을 했고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스스로가 선진화 법안을 내놓았고 만일의 경우 법이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 절차를 거쳐서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처리를 놓고 지금 이렇게 국회의 여러 가지 본회의장 또 곳곳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회가 이래서는 되는 걸까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입법부의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리더가 우리 대통령이라면 입법부의 이 리더가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어른입니다. 국회의장이 움직일 수 없도록 겁박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수십 명이 몰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국회의장이 일을 할 수 없게 그런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회 자체를,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잘못된 행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많은 법안이 탄생했고 국회에서 육박전을 펼치지 않고 몸싸움을 벌이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하에 180석이라는 선진화 법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법안 통과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입법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이 불능인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쟁점이 없다면 그리고 관계없는 법안이라면 일부 법안은 통과가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이런 법안들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정농단
그리고 적폐에서 벗어나서 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국민을 차별했던 그런 잘못된 민주주의 파괴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들의 폐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이런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 동양의 성현 공자의 말씀입니다. 국민의 신망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의 신망은커녕 국민에게 배신과 분노로 인한 이런 절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장을 겁박하고 국회의장실에 난입하고 또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는 국회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실에는 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난입해서 소파로 막아놓고 의원을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의원을 감금하고 겁박하고 고성을 지르고 또 사퇴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사퇴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국회의 가장 큰 어른인 국회의장에게 사퇴하라고 소리 지른다는 것.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 절차를 저지하겠다는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과거처럼 군인을 동원해서 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저항권이라는 기본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당도 지켜야 됩니다. 야당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법 제85조 2항에 의해서 안건의 신속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파의 반대에 의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법을 만들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이미 작동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런 신속 처리 절차를 만들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끌고 들어오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야당이 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해내는 것,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이런 정치 행태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강경 보수의 극우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18 망언이 나왔습니다. 반민특위를 조롱하고 또 반민특위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정치인들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하고 퇴출시켜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지금 국회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자신들의 수적인 그런 행태로 국회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무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여당도 성찰하고 야당 설득에 나서야 됩니다.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과거의 우리 정치의 모습입니다.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용파리 사건을 비롯해서 박정희 정권 시대 때 야당에 대해서 폭력배들을,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고 또 그래서 국회에서 결국은 몸싸움과 폭력이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처리 어땠습니까? 새벽에 몰래 숨어서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피해서 했던 날치기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은 법 처리가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만일의 경우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법안 대결에서 진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입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를 왜 많이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하겠습니까? 왜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더 많은 의석을 얻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이 바로 선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 표결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따라야 합니다. 옛날처럼 폭력으로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퇴행의 정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민의의 전당, 토론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치라는 것이 21세기의 정치인데 지금 도리어 물리력으로 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회 중심, 국회의장에게 막말과 고성, 폭언,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런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고 설득력 있는 그런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더 우위에선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또 잃어버렸던 신뢰를 찾는 계기가 될 겁니다. 국정농단 이후에 지금은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소수의 아주 강경한 목소리만이 자유한국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낡은 색깔론, 막말 그리고 이런 물리력에 의존하는 행태는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말로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자생활 시절 초기에 당시에 신한국당, 민자당, 또 한나라당 정당을 제가 담당하고 출입하면서 봤던 그 당시의 정치는 그래도 최소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물리력에 의존하고 또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국회 질서를 유린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21세기 정치는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의 이 정의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내놓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사야만 그런 정당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되고 특히 이런 고성과 폭력,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반드시 바뀌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중에 합리적인 분들이 스스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가 잘못됐다라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과거에 국정농단을 옹호했던 것들 이 부분도 반성한다면서 국민들께 눈물로 참여해야만 국민들이 불신을 거두고 신뢰를 보낼 겁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당도 수의 이 힘을 믿고 또 이에 의존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사고 국회 다수의 절차와 법을 존중하는 그런 행태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당을 압도하고 정부를 압도하는 그런 논리와 정책 대안,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기술이다.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모험주의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가능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험과 전쟁으로 나가는 그런 정치는 결국 실패할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합리적이고 설득하며 협상하고 통합하면서 조정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정치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을 야당이 잘 표출해 주길 바랍니다. 여당도 역시 많은 양보안들을 내놓고 또 야당을 설득하면서 좋은 정치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여의도 국회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이 함께 환호하면서 국회를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시사도밍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